나도 이제 될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탈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넘을 때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공포탄 돌아오라고,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35만 유튜브 채널 놀새나라TV를 운영하고 계시는 탈북민 강나라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강나라 씨께 북한에서의 그런 생활과 그리고 탈북 얘기들을 좀 들어볼게요. 강나라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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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배우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나라 씨께서는 북한에서 좀 어린 시절을 좀 보내셨는데, 맞아요. 그땐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부모님 환경 밑에서 유복하게 뭐 하고 싶은 거 뭐 예고라든지 뭐 예대라든지 이렇게 진학에도 문제 없이 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약간 예술 쪽에 원래 조금 이렇게 약간 흥미가 있었고 좀 잘하셨나요? 어떤 쪽으로? 부모님이 조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안무가시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막 이제 음악가시고 하셔가지고 집안 자체가 좀 예체능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커서 그냥 노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체능 쪽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은 북한에서 예체능 쪽 전공하시고? 그치, 북한에서는 근데 18살에 이제 대학교를 지나갈 수 있어서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19살에 탈북을 했는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남한으로 오시게 됐나요? 좀 계기가 좀 다양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한국으로 오셨어요. 먼저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3년 전부터 그 탈북 시점 3년 전부터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나 거기 가야 되지? 거기 가면 엄마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크면서 남한 드라마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와 진짜 남한 가면 다 구준표가 있고 나도 이제 금잔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탈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뭐 구준표 같은 남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래도 북한 남자랑 비교했을 때 또 한국은 이게 좀 뼈대가 좀 다 다르더라고요. 키가 좀 다 커가지고 북한은 평균 남자 키가 이제 한 170, 여자 평균 키가 이제 한 1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키는 다 크니까 사람이 키만 커도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 멋있어 보여요. 약간 그래도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약간 키가 좀 크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나 조금 보네요. 비주얼이 조금 더 하얗고 막 이러니까 되게 뭔가 꽃미남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거만 해서 이제 막 넘어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어떤 게 또 그쵸. 그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새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랑 같이 사는데 새엄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냥 그거에 너무 꽂혀버려요. 그래서 싸웠어요, 한 번은 크게. 그래서 전 집을 나왔어요. 약간 갈등이 있으셨네요. 맞아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때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 길로 바로 저는 탈북을 했어요. 그래요? 진짜 집을 나왔는데 핸드폰 하나랑 자전거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한국 갈 거라고.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별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제까지 놀던 친구들 그냥 내버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놀았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그냥 막 내가 탈북하겠다 결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쵸.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에 먼저 계시다 보니까 브로커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랑 제가 연결을 취하면서 계속 브로커가 막 저희 집이 청진이거든요. 청진에서 막 해상까지 오라 이래서 막 해상까지 가고 해상에서 막 어디로 오라 이러면 거기까지 가고 브로커 지령이라고 하죠. 지령 받고 이렇게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보통은 약간 중국으로 먼저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저는 해산에 이제 그 위원동에서 이제 압록강을 건넜어요. 네. 압록강을 헤엄쳐서 브로커랑 같이 건넜고, 그 건너고는 이제 바로 중국의 연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청도, 곤명, 그리고 미얀마, 태국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몇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완전 다이렉트였거든요. 11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거치고 미얀마도 거치고 어떻게 그냥 안 자고 그 밤에도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산 타고 비행기 아니고 그때 당시 배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11일 만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을 나온 거가 되는데 맞아요. 약간 본인이 이거 약간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인지하고 그러셨던 적 있어요? 탈북하는 과정 중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강 넘기 전에 되게 무서웠어요. 캄캄하고 브로커가 막 저한테 그러는 거야. 군인들이 너한테 이렇게 전짓불 비칠 수 있으니까 너 산에 숨어 있으라고. 숨어 있으니까 이제 다시 브로커가 이제 내려오라 해서 내려갔는데 막 저를 아래 위로 훑더라고요. 그 군인이. 그래서 거짓말했죠. 그때 막 브로커가 시키는 말이 야 그냥 중국에 자수 배우러 그 수해 배우러 간다고 거짓말해라. 이래서 그렇게 해서 넘는데 강을 넘을 때 군인들이 이제 뭐 한 3m 이렇게 한 명씩 자기 군무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한 명을 섭외했기 때문에 여기로만 넘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넘다가 다른 군인들이 저희를 보면 총을 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넘을 때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공포탄 돌아오라고. 근데 브로커가 그랬거든요. 뛰면서 잡히든 뭐 어째도 잡힐 건데 그냥 뛰라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아니 이게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거 사실 되게 목숨 걸고 하는 거라. 맞아요. 이거 좀 강심장이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브로커도 좀 궁금한 게 브로커의 역할이 뭐 한 명만 이렇게 좀 탈북 도와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도 몇 번 이렇게 도와주신 그런 사람인가요?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브로커는 보통 한국에 있고요. 그럼 이 브로커가 이제 팀이 있어요. 막 중국, 북한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브로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이제 강 넘겨주는 브로커는 따로 중국에서 또 태국 데려다주는 브로커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뭐 11일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셨을 텐데 네네. 한국에서의 그 뭐랄까 이제 좀 귀화 과정 이런 거는 어땠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일단은 국정원에 갑니다.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신분이 이제 확인을 되면 임시 신분증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국정원 생활 3개월 지나면 다시 또 하나원이라는 곳에 3개월을 가거든요. 거기 가서는 이제 저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 사용이라든지 지하철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를 거치면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딱 도착해서 바로 귀화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이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딱 탈북하면 바로 엄마 이러고 엄마한테 달려갈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고 엄마는 한 3개월 뒤에 봤던 것 같아요. 국정원 기간 끝나고 모신 네, 맞아요. 거네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에서의 뭐 얘기들을 좀 하긴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나와서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뭐 좀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때 좀 어떤 교육들을 받나요? 보통 하나원에서는 일단은 이제 막 외부 강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라든지 불교, 천주교 막 이런 데서도 오고 그리고 막 이제 체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체험 시간에 1박 2일로 밖에 외출할 수 있거든요. 네, 단체 버스로. 그때 이제 63빌딩 그 뷔페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한 2, 3일 전부터 너네 이제 주말에 뷔페 먹으러 간대. 쌤, 뷔페가 뭔가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요. 저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막 뷔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고 이제 하나씩 골라 먹는 거다 막 이러더라고요. 갔는데 진짜 엄청 많고 희한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릇 하나에 엄청 쌓아서 확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가져오냐고. 너네 그 천천히 하나씩 먹어도 된다고. 아니라고 선생님 여기 우리 좀 빨리 먹고 나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기억도 있고 언니들이 막 선생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거든. 음식을 싸갖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 봉도 하나씩 다 가져간 거예요. 떡을 엄청 가져온 거예요. 맛있나 보네요, 되게 근데. 맛있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식이 어쨌든 이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남기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뷔페 음식을. 그래서 싸갖고 나오는 거죠. 배불러 가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이제 엄청 다 모여가지고 너네 상한 음식 먹지 마 이랬는데 다 먹는 거죠. 그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명 정도 같이 계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좀 뭐 언니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한데. 보통 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한 200~300명 정도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건물 안에 좀 체류되어 있었고 한 방에는 이제 한 5~6명 정도씩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네, 나오게 되는 건데 그분들도 다 가족들이 있나요? 아니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인신매매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이제 애 낳고 이제 팔려가서 살다가 다시 도망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북한에서 바로 오는 직행도 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라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 만나셨을 거예요. 어머니 만나셨을 텐데 그때 딱 어떠셨어요? 이제?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12살에 헤어졌다가 이제 19살에 본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딱 국정원에서 저희가 이제 면회를 했었어요. 미성년자는 이제 국정원에서 면회를 시켜주더라고요. 원래 성인들은 안 되거든요. 미성년자여서 가능했는데 딱 엄마를 만났는데 저는 엄마 얼굴 당연히 알죠. 어머니가 우리 딸 어디 있냐 우리 딸 어디 있냐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신아 씨 딸 저기 있다고 이러는데 저 우리 딸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막 쇼컷 이런 데다가 막 얼굴이 넓적하고 이러니까 내 딸은 저렇게 안 생겼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 딸이 이쁜 딸이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 막 이러고 아니 신아 씨 당신 딸 맞다고. 제가 그때 막 이마에 점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애가 바뀐 줄 알았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한 40분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었어요. 어머니를 이제 8년 만에 어쨌든 만나보는 거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아빠랑만 살다가 엄마를 만나니까 이제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 막 이렇게 몇 년 동안은 지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먼저 이제 남한에 오신 건데 네네. 어떻게 해서 오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사사 여행이라고 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기차 타고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중국에 지내시다가 이제 여권 기한도 만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북한을 안 돌아가고 싶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오신 거였어요. 그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던? 맞아요. 아빠랑은 그때 당시에는 같이 살았고 또 사이도 두 분이 좋으셨고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서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갈라선 거여서 그렇게 이제 되신 거예요? 네. 근데 남한에서는 이제 어머니하고 두 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아니요. 이제 엄마랑 한 몇 년 살았지? 제가 한 3~4년은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으로 자취란 걸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출가 외인 되기 전에는 자취라든지 뭐 혼자 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 친구들 보니까 다 혼자 산대요. 맞아요. 뭐야 나도 혼자 살래 이러고 자취를 했는데 엄마가 못 나간다. 절대 안 된다. 시집 가기 전에는 막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층에 사시고 밑에 층에 집이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여기 가서 살자 이래서 거기서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진짜 무서운 게 막 CCTV까지 막 만들어 놓고 막 딸이 몇 시에 들어오나 이런 거 체크하려고 걱정되셔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멀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2년 지내다가 도망쳤어요. 지금은 그럼 완전 딴 데 사시는 거예요? 완전 딴 데 살아요. 서울에는 네네네, 서울에. 네, 두 명 다 서울 사는데 엄마가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는 거죠? 네.